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장하균입니다. 상계비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에 근무한 장동균입니다. 네,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크라고 잘 아시는데 디스크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의 중 한 분이신 상계비병원 정형외과의 장동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전에 한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비욘디에 나오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오신 성함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5월 달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비욘디 나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외래에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학회 활동도 많이 다 끝나고 11월 달에 해서 이제 겨울에 좀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또 척추관 협착증 말고도 궁금해하시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청소년기 척추 특발성 척추 측만증, 그리고 노인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인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지만 오늘은 우리 장동균 교수님의 진행을 위해서 나왔지만 저는 의사지만 이렇게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조금 궁금한 것도 좀 편하게 여쭤보고 좀 설명도 듣도록 하는 그런 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비욘디 사상 처음으로 형제 교수 2명이 나와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장동규 교수님은 저희 이제 큰 형님이시고, 저희 이제 중간에 또 장상균 둘째 형님 있고, 제가 막내인데 삼형제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형제 교수의 비욘디 첫 강의인데 아마도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 감사의 편지 한번 가시죠.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비뇨기과 전문이신데 이제 항상 이제 또 어릴 때 중학교 때 무슨 과 하겠냐 물어보면 제가 이제 경영학과 하고 싶다 식사할 때 그러면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시고 그래서 뭐 이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의사의 길을 택하게 됐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정형외과 내에서도 척추를 전공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를 이제 삼아서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저희 삼형제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또 형님이랑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비욘디에 와서 방송을 하게 된다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대 들어갈 때 처음에 부산에 있는 의대를 갈 뻔했는데 큰형님께서 서울을 꼭 가야 된대 가지고 저를 서울로 이렇게 데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어쨌든 부모님께 이렇게 저희를 잘 인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 말씀으로 오늘 컨셉은 효도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고 6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 동안 같이 형제끼리 같이 다니고 또 우연찮게 또 인턴 전공의도 같은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마 이제 형님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저랑 형님은 또 아버님께서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를 하시니까 저희가 또 이런 의사의 길을 가는데 또 큰 영향을 아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던데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럴 때일수록 정형외과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제 빙판 얼음이 얼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고령 인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 많이 계시고 해서 한번 잘못 넘어지시면 척추골주뿐만 아니라 손목도 다치시고 특히 또 고관절 다치시면 수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삶의 질이 수술 받으시게 되면 한 6개월씩 고생하시고 하니까 추운 날씨에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낙상을 하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낙상하게 되면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진짜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배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 중 두 분이 10년, 15년 전에 상계백병원에서 추간판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근처 살아서 갔던 건데 알고 보니 상계백병원이 척추로 유명하더라고요. 노원구는 이제 서울의 끝부분에 있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인지 질문 주셨네요. 네, 그 상계백병원이 이제 서울 동북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세일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척추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1997년도에 서울대학교 정년퇴임하시고 지금 따지면 65세시죠. 상계백병원으로 오셔가지고 97년도에 그 당시 요즘에는 뭐 척추센터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척추센터라고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백병원 오셔가지고 97년도에 상계백병원 척추센터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석세 교수님을 이제 위시해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연구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많은 척추 전문의들이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수술도 많이 배우시고 그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도 저희 병원에서 많이 나가고 해서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전국적으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한때 유명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네, 산부인과 저도 그 척추로는 유명하신 석세일 교수님 전화문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되게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일단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질문 몇 가지 하고 가실까요? 네. 일단 현명한 마음으로님께서 선생님 척추 측만증, 분리증, 또 척추 합착증이 같이 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제 척추라는 질환이 일종의 대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오늘 강의하는 것처럼 추간판 탈출증이 많지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척추가 휘어 있는 척추 측만증, 그리고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가 앞으로 빠져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하고 분리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런 병변이 딱 척추관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혼재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발생할 예.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이 자세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저희가 항상 자세가 문제긴 한데 네. 자세가 이제 척추에 끼친 영향도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척추 이제 100세 시대, 오늘 제목이 이제 100세 시대,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이제 척추가 이제 젊었을 때 잘못해서 수술을 잘못 받거나 척추가 안 좋기 시작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80 넘고 90 넘으시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제대로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통증에 시달리시거나 걷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못 걸으신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자세 그리고 올바른 관리를 통해서 척추 건강을 잘 지켰을 때 노후에 건강한 척추를 통해서 하여튼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건강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YM윤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이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저희 이제 장동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린 여자의 친구들 수술한 것도 듣고 좀 했었는데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인 따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약 17도 기울었다고 척추 측만증을 진단받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척추 측만증은 한번 진단받으면 되돌릴 수 없는 거죠? 혹시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현재는 발레와 필라테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리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10도 이상일 때 측만증이라고 진단하는데 17도니까 이제 그리고 청소년기 때 생겼으니까 진단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17도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필라테스나 발레를 했을 때 지금 17도인데 그게 뭐 10도로 바꿀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제 키가 예를 들어서 170이다.
그러면 160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긴 그 측만 각도는 이제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17도가 나왔지만 다음에 15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날 찍는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약간의 자세에 따라서 5도 이내는 각도가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정 오차 때문에 줄어들고 늘어났다 하는 거지 실제 각도가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도수 치료를 받거나 한다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저렇게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제 측만증이 이제 진단에 따라 다른데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인 경우는 성장이 진행될수록 이제 허리가 같이 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20도가 넘어가면 20도에서 25도가 넘어가면 보조기 치료, 40도에서 45도가 넘어가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인 관찰을 하고 보조기 이런 걸 통해서 수술적 치료가 안 되게 네. 이제 묶어두는 거죠. 지금 17도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17도 내에서 머물게 한다면 네네. 수술은 45도, 50도 이상인 경우 하기 때문에 네네. 수술 받지 않도록 이렇게 네. 의료진과 함께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 기구나 이런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네. 더 악화되지 않게 그렇죠. 만들어서 수술을 최대한 미루겠다, 네. 안 하겠다 이런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산부인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제목과 같은 추간판 탈출증도 되게 어색합니다. 용어 자체가 같은 의학 용어를 학생 때 배웠지만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오늘 용어 자체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추간판 탈출증, 뭐 척추 협착증, 또 척추 측만증 이렇게 다양한 의학 용어가 있는데 조금 쉽게 네. 그런 용어를 조금 프리한 쪽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란님께서 이분은 이제 척추 협착증이 질문을 주셨네요. 척추 협착증이 심한데 뒤쪽 허벅지가 많이 땡기고 아픕니다. 반사통도 심해요. 핀을 받고 고정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게 많이 통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보고 해서 협착증이 어느 정도인지 판정을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대개 10점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네. 제일 심하게 아픈 게 10점이라 봤을 때 8, 9점 이상이거나 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제한이 돼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네. 수술적 치료를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는데요. 아마 결국은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 증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병이 있고 나서 이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안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증상이 무증상이죠. 그런 경우는 제가 꼭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 느끼는 주관적 증상이 되게 수술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MRI가 이제 심하고 안 좋더라도 이제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 가시는 80세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MRI를 찍으면 그 MRI만 놓고 보면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다 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분들께서는 전혀 불편 없이 잘 살아가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MRI가 심하더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혀 수술적 치료 필요 필요 없는 없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의 증상과 우리가 보는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이미지를 같이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벌써 이게 질문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5분이 다 됐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인 추간판 탈출증, 쉽게 말하면 디스크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서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획병원에 근무하는 장동균입니다. 제가 큰 제목을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이렇게 잡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오랜 100세 시대 동안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척추를 잘 건강하게 유지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저희 병원 척추센터에서 슬로건을 이제 2달 전에 만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저희들의 염원을 담아서 하여튼 더 많은 사람들이 척추의 고통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장동윤 교수님께서 그 상계백병원의 홍보실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홍보실장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상계백병원 많이 이용하면 될까요?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는 이제 아마 시간 관계상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간에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부터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일단 우리가 추간판이 어떤 건지, 그 추간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에 란 무엇인지, 그리고 증상과 진단,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그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서 외래로 오셨을 때 엑스레이를 이제 설명 듣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정상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강의할 때도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척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게 전면 후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배열이 맞아야겠죠. 이렇게 일자로 휜 게 없이 배열이 맞아야 되고 골반 높이가 같아야 되고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허리는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1번 척추, 2번 척추, 3번, 4번, 5번, 천추 1번. 그래서 이 허리는 전만이라고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C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전만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까만 부분이 위치한 데가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옆에서 봤을 때 척추뼈가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인데 이 구멍이 크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네. 나는 4번, 5번 디스크가 있다. 네. 그럼 어디가 문제 있는 거죠? 엑스레이에서? 그러니까 네. 이 4번 척추뼈가 있죠. 네. 그다음에 5번 척추뼈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4번과 5번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4번과 5번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을 때 4, 5번 사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저기 부위가 가장 호발, 잘 생기는 부위인가요? 네, 4, 5번하고 5번하고 제 1번 천추. 네. 우리가 5, 6번이라고 쉽게 부르죠. 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네. 이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정상 허리 CT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3D 소견인데요. 이렇게 네모난 게 척추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척추뼈고 전방에 이렇게 척추뼈가 위치하고요. 뒤쪽에는 이제 후방 구조물이 위치하는데 이 사이에 이 신경관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위치하고 있고 이 흉추에는 갈비뼈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저희 CT가 아니라 조금 다른 CT인 것 같은데요. 이제 CT 찍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3D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특히 수술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3차원적으로 미리 네. 보고 준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하면 환자분들께서 어디에 병이 위치해 있고 어디가 문제니까 어떤 증상이 있을 거라고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D 사진을 준비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 허리 MRI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 네모나게 척추뼈고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추간판, 영어로 디스크고 한국말로 했을 때는 추간판이 되겠습니다. 추간판이 디스크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네, 디스크가 네. 있다는 거를 하는 거지만 네. 디스크란 질병은 정확한 의미로서는 추간판 탈출증.
네, 네, 그게 되겠습니다. 외과에서 얘기하는 맹장하고 똑같네요. 맹장이라고 네, 그렇죠. 하지만 정확한 의학 용어는 충수돌기염이죠. 맞습니다. 네, 맹장 끝에 달린 충수돌기염인데 맹장 하는 것처럼 네. 아마 디스크는 정확한 한글 의학 용어는 추간판 탈출증, 네, 뭐 아니면 그렇죠.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디스크 표현하고 탈출증이라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요 뒤에가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를 이제 누르게 되겠죠. 이 단면을 보여준 겁니다. 단면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을 끄는 건데 이 앞쪽에 위치한 것이 디스크가 되겠죠. 추간판.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동그란 물 주머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신경 주머니입니다. 네. 이 신경 주머니 안에 조그만 점점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신경 네. 다발인데 두 개가 모여서 이제 신경이 되어서 나가는 거죠. 네네. 밑에서 봤기 때문에 어느 MRI든지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네. 이쪽이 왼쪽. 그래서 이 틈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네네. 이 틈이 있어야지 이제 나가는 길이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저런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디스크가 네. 비정상적으로 탈출이 되면서 네. 뒤에 신경을 누르니까 증상이 발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이 신경 주머니를 누르거나 이 바깥쪽에서 신경을 누르거나 해서 네.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확실히 아까 이제 엑스레이나 네. CT에서는 보이지 않던 디스크가 네. MRI에서는 당연히 확연히 잘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가 꼭 필수인가요? 일단 이제 MRI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 찍을 필요는 없지만 네. 이분이 디스크 때문에 신경 증상이 있어서 꼭 네.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네. 그럴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환자분이 정말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지 아니면 있으면 얼만큼 심한지 네. 이게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네. 판단할 때는 MRI로 결정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네. 저희도 산부인과적으로 MRI 찍는데 네. 이제 암 환자분들 아니고 이제 근종 절제술 빼고는 대부분 비급여거든요. 예. 디스크 허리 MRI 찍는 건 어떻습니까? 대부분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급여되지 않았냐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문재인 이제 정부가 들어가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MRI의 급여화를 위해서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계획상으로는 작년부터 이렇게 뭐 MRI 급여를 한다, 척추 MRI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염증 그리고 척추 골절, 그다음에 종양인 경우는 이제 급여가 되지만 이렇게 척추 일반적 질환 있잖아요. 네네. 협착증이라든지 뭐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찍을 때는 아직 비급여입니다. 흔하게 우리가 보는 이제 뭐 디스크 탈출증이나 네. 척추 측만증, 뭐 척추관 협착증 이런 거에서는 이제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예. 많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이랑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질문을 좀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YU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쯤에 누워 있다가 일어났더니 갑자기 허리 통증이 왔어요. 전날에는 운동하셨는데 걷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고 괜찮아지긴 하는데 디스크는 아니겠죠? 30대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HYU님처럼 갑자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이라든지 의뢰로 오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시면 갑자기 무리를 했거나 아니면 뭐 기침을 심하게 했거나 했을 네. 때 이제 허리 통증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디스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요통도 있지만 다리가 저린 게 주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허리가 아픈 경우는 대부분 척추 근육이라든지 뒤쪽에 이제 척추뼈 이쪽에 이제 근육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런 경우는 진통제 먹고 안정을 취하면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대개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기 네. 때문에 디스크는 아닌 것 같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허리 근육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네, 진통제를 먹고 좋아지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실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 척추 근육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근육 중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뛰거나 뭐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 같이 건장한 남자들도
119 타고 네. 응급실에 실려온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저희가 검사를 하려고 해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지만 진통제 맞고 약 먹으면 네. 대부분 저희가 네. 이제 아프시면 다음 주에 오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안 오십니다. 아, 그건 이제 대부분은 괜찮은 예, 경미한 그렇죠.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퍼펙트맘께서 40대 육아맘이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허리 디스크가 왔고 그 뒤로 척추 협착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림이 심했는데 지금 괜찮아졌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까지 권유하셨는데 괜찮아질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안 아파서 좋은데 추후에 또 심해질까 걱정이 된다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퍼펙트맘께서 40대라고 하셨는데요. 40대는 대부분 협착증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0대에서 40대는 대부분 이제 추가만 탈출증, 허리 디스크죠. 이제 그 뒤에 협착증까지 왔다는 말은 약간의 노화가 왔는데 주는 이제 디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추가만 탈출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 즉 수술적 아닌 치료, 약물이라든지 네. 물리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상이 좋아지셨다고 하면 네네.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는 증상이 다리 저림이 심하다는 건데 네. 지금 퍼펙트맘께서는 디스크 때문에 다리 저림이 있으신 거죠? 그게 이제 제가 MRI 안 봤지만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마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다는 말씀은 굉장히 심하게 아프셨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좋아지셨으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좋아지면 또 걱정 안 하고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이게 추간판 탈출증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돌아가기도 하나요? 그렇죠. 예, 우리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많이 튀어나와도 그게 자연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면 통증 조절을 해서 네. 이렇게 지켜보면 나중에 저희가 MRI를 몇 개월 뒤에 찍어보면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드물지만 네. 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네.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저희도 탈출증이 하나 있는데요. 자궁 탈출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궁 주위를 잡아주는 인대나 근육이 약해져서 노화에서 이제 처지는 건데요. 네. 저희는 그 경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혹시 디스크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나요? 그렇죠. 디스크 나중에 뒤에 강의를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할 내용이 지금 다 질문하시니까. 네. 질문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좀 이따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요. 탈출이 어느 정도로 튀어나왔냐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합니다. 살짝 튀어나온 경우, 나중에는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경우, 많이 튀어나와서 그 덩어리가 떨어져서 흐른 경우, 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장동민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순간순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사전적으로 조율한 건 아니고 사전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리한 게 있지만 제가 같은 의사지만 제가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설명도 잘해 주시고 문득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드렸는데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배가님이셨나요? 제가 옆에서 1등석에서 아주 질문 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이 자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고촌 날다람쥐님께서 장학균 선생님 1등석에서 궁금증 해결증이라고 질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가님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낙상, 교통사고 등 외상이 있어서 MRI 촬영해보면 그전 증상이 없었는데 이미 추간판 탈출증이 있던 경우가 많다는데 급성 통증이 가라앉고 나서 큰 불편함이 없다면 특별히 치료 안 하고 치료가 되는지 좀 질문 주셨네요. 비욘디 시청자분들께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제 MRI를 우연찮게 찍었는데 디스크가 있다. 네. 디스크 또는 뭐 추간판이 좀 퇴행성 변화가 있다. 네. 그러면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거 네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따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네네.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상인에서 MRI 찍었을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태아를 겪기 때문에 누구나
디스크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당해서 MRI 찍었는데 지금 아픈 거는 등밖에 없는데 그럼 근육 때문인 것 같은데 MRI 찍어보니까 내가 디스크가 있다. 네.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상인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추가만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있는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정상적 범위 내에서 통증이 없으면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우연히 발견되는 이제 그런 디스크도 많다라는 네. 질문 주셨고, 아까 배관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PD님 한 번만 조금 댓글창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여기 있네요. 대변을 보려다가 힘을 주는데 급성으로 추간판이 탈출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재밌는 질문 주셨는데요. 배관님께서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예리하신 질문 같습니다. 예. 저게 이제 그러면 추가반 탈출증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보고압이 증가되는 경우, 네. 우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주거나 해서 네. 보고압이 증가되는 경우 있죠. 아니면 네네. 갑자기 무리하는 경우 해서 네. 저렇게 배변 주려다가 힘을 주면 변비 때문에 네네. 기존에 자기가 모르게 이제 추가반 탈출증이 조금 있던 상태에서 네. 보고압이 증가하면서 뚝 하면서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대변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보고압이 증가되는 경우에 네. 저렇게 추가반 탈출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무리한 운동을 하는데 허리에서 네. 뚝 소리 나면서 네. 뚝 소리 났다. 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찍어보면 추가반 탈출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게 결국 보고압이 증가되는 거죠. 대변을 보시면 힘을 많이 주신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 특히 그러신데 네. 산부인과적으로도 이제 혹이 난소에 이제 혹이 물혹이나 뭐 혹이 있다가 모르고 계시다가 네. 이런 보고압이 증가되는 뭐 변비가 심해서 힘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압이 증가되는 운동들 심한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그 이제 난소 혹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터져서 파열이 돼가지고 배에 피가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이제 응급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힘을 많이 주는 거는 또 좋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명한 마음으로님께서 선생님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다가 허리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하지 못해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MRI를 찍으니 디스크 양쪽이 안 빠졌다고 합니다.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고 아직 40대 초반이니 웬만하면 시술이나 수술 늦게 받도록 보존조 치료를 계속하라고 권했는데 쉬는 동안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걷기나 수영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현명한 마음으로 님께서 현명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어떤 좋은 운동이라도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것 됐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갑자기 아프셨을 때 초반에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일상생활 하시다가 약을 먹든지 물리치료를 받든지 해서 통증이 좋아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뭐 견인 치료가 좋아요, 뭐 도수 치료가 좋아요 이렇게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그 시간에 헬스장을 끊으세요. 네, 헬스장 가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걷는 거, 척추에 좋은 운동이 걷는 거, 그다음 실내 자전거가 좋습니다. 이 자전거 타면 네. 페달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척추 옆쪽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협착증이라든지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허리 근육 운동. 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는 이제 허리 협착증일 때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일 때는 숙이면 아프기 때문에 네. 안 좋지만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신전 운동이 되겠죠. 네. 그리고 수영, 자유형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체질적으로 바꿔야지 네. 뭐 이렇게
기구에 의존하거나 네.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는 거는 네. 이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수영 중에 네. 자유형은 좋으면 배영이나 뭐 평영이나 저병은 안 좋은 건가요? 일단은 수영 자체가 좋은 운동이지만 네. 허리에 좋은 것은 자유형이 되겠습니다. 자유형이, 네. 왜냐하면 자유형 같은 경우는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 좋은데요. 네. 우리가 자유형을 하면서 이제 숨을 쉬려고 좌우로 돌리잖아요. 네. 그때 목 운동이 같이 되기 때문에 네.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을 싫어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자유형 수영을 꼭 하도록 권유는 네. 하고 있습니다. 수영은 참 여러모로 관절에도 부담이 덜하고 네.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 고가연님께서 네. 교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하시네요 하고 저희 둘의 호흡도 척척이라고 칭찬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아주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오늘 비욘디 사상 처음으로 형제 교수가 방송하는 첫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옆에 계신 장동 교수님은 저 장학윤의 큰형님이시고 네. 아니 뭐 전에 이제 차 PD님께서 이게 하셨는데요. 그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잠시 좀 이렇게 재충전 하러 가셨다 하셔가지고 제가 동생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네. 부탁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준비하려고 보면서 보니까 지난주에 차정원 PD님께서 진행하시더라고요. 다시 그 날짜를 제가 봤는데 네네. 11월 25일 날짜로 해서 다시 네. 재충전을 마치시고 복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 얘기는 이제 옆에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바뀌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바람인 것 같은데 뭐 조만간 차 PD님하고 또 좋은 콜라보 하시면 좋을 날짜가 것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네, 재충전을 아직 하고 좀, 계신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항상 이제 헬스장 가서 걷는 거 좋아하시고 네. 저 별로 자전거 안 좋아하는데 자전거 사라고 옆에서 자전거도 사가지고 가져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척추에 다 좋은 이유가 네.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좀 네. 마저 조금 네. 조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쿨소님이죠. 교수님 척추 협착증이 어떤 겨울철 운동법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디스크랑 척추 협착증이랑 운동법이 조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 어떤 운동이 이제 좋느냐. 네네. 그래서 겨울에는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잘못하시다가 넘어지시면 네. 이제 혹 때려다가 네네.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실내 자전거 부모님 계시면 실내 자전거 선물해 주셔가지고 실내 자전거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도 좋고 비가 와도 뭐 날씨에 관계없이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실내 자전거를 권유해 드리고 싶고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헬스장 가기가 좀 어려운데 뭐 아니면 러닝머신 집에서 이렇게 네. 걷는 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가급적 다치지 않는 게 또 우선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그래도 저희가 비욘디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런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을 네. 해결하고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질문 좀 더 받아볼까요? 네. 네네. 옥토 VJ 민님이신가요? 좀 어려운데 옥토 VJ 민님 선생님 통증 어디 통증인지 모르겠지만 통증 인해 진통제 또 진통 소염제를 장기 복용해도 되는지 아마 허리 통증이겠죠. 장기 복용할 경우 간이나 콩파, 신장 검사를 몇 개를 한 번씩 검사해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외래를 보다 보면 이제 막 약을 좀 장기로 처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이신데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지병이 많으시고 또 환자분께서 원치 않아 하시는 경우 통증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네. 또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처방을 해달라 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가능한 경우는 3개월 정도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의 약을 먹어도 심한 경우는 이제 좀 안 좋은 경우죠. 그래서 물론 저는 처음에 아플 때는 이제 매일 드시지만 3개월 이후에 처방 드릴 때는 아플 때만 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타이레놀 아플 때만 드시듯이 네네. 증상이 없을 때는 뛰어넘으시고 네. 아플 때
그렇게만 복용하시고 네네. 또 증상이 좋아졌을 때 이제 또 안 아프시니까 네네. 운동을 통해서 네.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장기 복용할 경우 이제 간이나 신장 검사를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굳이 뭐 정기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만 해도 지병이 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니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고요. 네. 솔직히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그런 진통제나 혹은 뭐 심한 마약성 진통제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자체가 간이나 콩팥에 많이 무리되지는 않는 정도 처방을 하시니까 네. 그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좀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아플 때마다 잘 선택해서 네.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수진님께서 자세는 당연히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게 좋겠죠? 반면 앞뒤 양옆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젊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즉각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섰을 때 100으로 봤을 때 허리에 가는 부담이 누웠을 때는 약 25%로 네. 줄어듭니다. 25로. 네. 그런데 앉았을 때는 175. 그러니까 올바르게 섰을 때보다 섰을 때보다 175로. 예. 그러다가 섰는데 안 좋은 자세 섰을 때는 네. 한 250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네. 앉을 때도 올바르게 섰을 때도 이렇게 약간 짝다리라고 하죠. 그렇게 네. 하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하는 게 네.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데 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네. 통해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우님께서는 교수님 허리 디스크 진단,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반과 엉덩이가 아픕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더 아프고 식탁 의자에 앉으면 덜 아픈데 네. 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 좀 푹신한 거와 네. 좀 딱딱한 의자의 근데 이제 차이점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의자에 앉는 습관이나 소파에 앉는 습관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에 가면 예전에는 다 이렇게 방바닥이었는데 네, 그렇죠. 저희는 그때도 외식을 하러 가면 대부분 척추한 사람들은 나와서 네. 식탁 의자로 있는 식당을 테이블 식당으로 거죠? 갔는데 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호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아마 그 앉는 자세의 각도가 다른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허리에 이제 가는 압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자기한테 맞는 이제 사이즈가 다 있겠죠. 그래서 네네. 추간판 탈출증은 이 숙이면 증상이 많이 유발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소파는 푹신하고 식탁 의자는 딱딱한 거 그런 관련이 아니라 높이 차이가 있든지 물론 거기에 앉게 되면 이제 앉는 자세가 조금 달라지니까 네. 그런 자세가 디스크를 더 아프게 유발하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앉아 보시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그 차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장례식장도 네. 다 바닥에 앉아서 테이블로 다 바뀌는 추세더라고요. 네. 전 찬성하거든요. 왜냐하면 앉은 다리 잘 못해가지고 다리가 두꺼워가지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양반 다리가 고관절에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수술하신 분들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를 강조할 때 절대 땅바닥에 앉지 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양반 다리로 땅바닥에 앉았을 때는 그 체중이 엉덩이로 와서 바로 다시 허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픈 거죠. 허리 근데 우리가 무리가 지금 앉아 있듯이 네. 의자에 앉아 있으면 네. 체중이 의자에 앉는 다리를 통해서 지면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면으로. 그래서 허리의 부담이 이제 지면으로 가니까 네. 이제 훨씬 편해진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의자 생활, 네. 소파에 앉거나 의자에 앉는 것이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데 네.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의자를 이용하되 네. 올바른 자세로 의자를 잘 앉는 게 맞습니다. 허리 건강에 좋다, 척추 건강에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저도 오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저도 참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미처 알고 있었지만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정말 좋은 내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봄봄님께서 헬스장에서 물구나무 기구에 약 15분 정도 매달려 있는데 괜찮을까요? 허리 디스크가 지금 오진 않았는데 조만간 올 것 같은 예비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장 가면 이제 다리 네. 발목 걸고 이제 하는 거꾸리. 거꾸리 거꾸리 네, 거죠. 거꾸리 말씀하신 거죠? 예. 거꾸리는 어떤가요? 척추의 건강에 좋은가요? 나쁜가요? 저도 이제 헬스장 가면 거꾸리를 꼭 하는데요. 한 5분 정도. 네. 일단 척추를 떠나서 자기가 항상 서서 있는데 네. 그 거꾸리를 함으로써 이제 머리가 땅으로 가면 혈관 전체가 이제 피가 머리를 많이 통하기 네, 때문에 그쵸. 그런 자세를 좀 취해 주니까 또 그 근육이 신장이 쫙 늘어난 느낌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편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반대쪽 그렇죠. 우리가 주로 쓰는 거 말고 반대쪽도 그렇죠. 이용한다는 예. 개념에서는 좋을 네. 것 같네요. 그리고 근데 주의할 것은 저희 전공의 선생님께서 2년 전에 거꾸리 하다가 발이 빠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거꾸리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너무 장시간 하지 말고 네. 이제 안전하게, 네. 발목을 잘 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안나 제이제이님께서 양반 다리가 아니라 다리를 쭉 펴고 바닥에 앉았을 때 네. 양반 다리가 다리를 쭉 펴고 앉는 것들도 허리나 무릎에 안 좋은가요? 질문을 주셨네요. 양반다리뿐만 아니라 바닥에 앉는 자체가 체중이 엉덩이에서 가서 바로 허리로 오기 때문에 그게 양반다리든 다리 피든 피든 안 피든 예. 허리에 무리 줄 수 있는 거네요. 예,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의자에 앉는 게 제일 예. 허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거네요. 좀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위에 그 침대 질문이 있는데 저 위에 보니까 율리나님께서 혹시 침대는 권장하시는 게 있는지 요새 종류가 워낙 많아서라고 했는데 뭐 침대 브랜드는 좀 그렇겠지만 어떤 종류의 침대가 뭐 허리에 좋다라는 게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소파 생활, 침대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에게 권유하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침대는 뭐 딱딱한 게 좋냐, 뭐 푹신한 게 좋냐 이게 아니라 소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파에 걸터앉는 경우가 많고 바닥에만 소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부모님들이 보통 바닥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침대 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침대가 뭐 부드러운 게 좋냐, 딱딱한 게 좋냐 이거는 큰 관련은 없고 네네. 침대를 내가 사용함으로써 바닥에 앉는 걸 줄이고 침대에 이제 걸터 앉게 되고 네. 그런 생활 때문에 네. 이 침대 생활 하라고 저희가 권유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쿠션이 이제 뭐 딱딱하거나 이제 부드럽거나 아니면 무슨 돌침대나 이런 것들은 개인 취향으로 예. 그럼 크게 부담 없이 되겠군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제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청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장동균 교수님께 그 진료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이제 허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고 또 이 병원 갔더니 수술해라, 이 병원 갔더니 주사 맞아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오셨을 때 어떤 치료가 이 환자분께 제일 도움이 되는지 환자분의 꼭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증상과 또 나이와 그다음에 지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정말 오늘 장동 교수님의 주옥 같은 내용을 제가 또 저희 가족이지만 또 새롭게 느끼는 하루였고요. 오늘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서도 또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상 허리만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슬라이드 준비한 게 50장인데 한 4장 준비하고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또 강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욘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